퇴근 후에는 인스타 보다가 잠들고 직장생활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그런 회색빛 1년을 후회하기도 하고, 퇴사하고 방향성을 잃었을 때 집에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야 된다. 새로운 걸 습관으로 만들기까진 21일이 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기까진 9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백수인 저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 4가지 자기계발 추천과 현실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사실 뭐 취미가 별게 있나, 유튜브 보는 게 취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허무감이 드는 킬링타임이랑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취미 활동은 정말 다릅니다. 독서, 사진, 와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든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시작하시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감이 있고 스트레스 관리가 뛰어나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였어요. 퇴사하고 무력감에 빠져있을 때 지인의 추천으로 독서 모임을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내가 책을 읽는데 돈까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매일마다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를 하는데 서로의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4개월이 되다 보니까 취미는 습관이 됐고 저의 취향을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다 보니까 취향 없이 회색빛이던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사람들과 취미를 하는 경험은 집 회사, 집 카페만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나의 생활 반경을 벗어나게 만들고, 정말 좋은 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부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퇴근하면은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유튜브만 보다가 잠들었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SNS를 키운다던가, 다들 나처럼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나의 세계가 넓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풋살을 하는 지인도 있고 와인을 배우는 지인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취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움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독서 관련된 모임은 트레발이나 다른 취미 모임을 찾는다면 프립이나 문포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 개발은 SNS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SNS야? 내가 하는 걸 누가 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로우앤디루님, 김짬부님과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처음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소한 정보, 노하우들을 SNS에서 공유하면서 시작했다는 걸요. 저 역시도 내가 올리는 걸 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SNS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인스타였어요. 주제를 정하고 한 개씩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꾸준히 4개월 동안 매일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팔로워가 13,000명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리고 내 스토리를 컨텐츠에서 올리다 보니까 4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한테 13,000명의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평범했던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올리는 스토리, 정보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인맥이 확장이 돼요. SNS를 시작하다 보면은 크리에이터, 사업가, 프리랜서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협업, 섭외, 광고 등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와요. 이런 걸 보면은 SNS는 가볍게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10배, 20배 불려주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정보, 나의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나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SNS에 있거든요. 공유 한번 해보세요.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전과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SNS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인스타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보다 좀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 콘텐츠는 미리캔버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드시면 카드뉴 쓰더라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운동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어나자마자 뛰러 나왔는데 나 너무 바빠서 운동할 여유도 시간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따라서 이상할 정도로 막 무기력증이랑 우울감이 들진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이 상당히 그랬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하게 매일마다 10분, 20분씩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운동이 내 운동인 거죠. 사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닐 때는 운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퇴근하면 피곤하니까, 주말엔 쉬어야 되니까, 이런 별의별 핑계들을 대면서 운동들을 안 했었는데 근육이 빠지고 살이 불어나고 자존감은 낮아지더라고요. 나 이제 곧 퇴사하니까 퇴사하면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변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모닝 러닝을 시작합니다. 3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어찌됐든 운동하기 싫은 나를 끌고 나와서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 작은 성취들을 만들고 성취들이 모여서 승리감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승리감이 쌓이면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이랑 우울감이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운동하고 나면 능률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운동할 때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운동하는 그 순간만 몰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뇌가 쉬게 되고 디스크 조각모음한 것처럼 최적화가 됩니다. 최적화가 돼가지고 운동한 다음에 하는 취미 활동이나 작업이나 업무나 뭐든 간에 능률이 올라가게 돼요.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루를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져요. 운동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술살, 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 역시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분명하게 효과를 봤던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30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만약에 회사 출근 때문에 아침 러닝이 힘들다고 하시면 퇴근하신 다음에 잠깐이라도 걷거나 뛰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워치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 런클럽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내 속도랑 거리, 평균 속도를 다 계산을 해주는데 어제 나와 비교하면서 하면은 승부욕도 오르고 꽤나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에도 나이키 런클럽 어플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여러분, 4번째 자기개발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매일 적는 거예요. 목표를 적는 게 왜 자기개발이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적는 걸로 뭔가 달라질까?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정말 유명한 간다 마사노리가 지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따르면은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마다 목표를 자기 전에 10개씩 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그거 톨인해서 읽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그게 끝입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전에 목표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상하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뇌의 목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목표에 몰입하고 올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 사업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성공하신 분들이 다 추천하는 책이라서 속눈샘 치고 저도 한번 써봤어요. 쓰고 읽고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벌써 3개가 이루어졌어요. 인스타 팔로워 10,000명 달성, 유튜브 구독자 5,000명, 퇴사하고 내 혼자만의 힘으로 100만원 벌기, 이 3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목표를 적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몰입하고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란 책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쭉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상상하세요. 그러면 이뤄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목표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기 개발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퇴사 4개월 차, 1, 2개월 차에는 정말 불안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내가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지, 단지 이렇게 4가지 자기 개발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퇴사를 했지만 퇴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까지 안 해본 걸 해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안 해본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송!